안녕하세요.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패널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하트 이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은은한 힘 이은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로라 윤양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은 목소리 상태가 다 좋은데 네. 나만 목소리 상태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뭐 수업하고 와서 그렇긴 하지만은 네. 지난주에 제 큰아들하고 네. 28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간 제 큰아들과 멋지다. 너무 거하게 약간의 그 음주를 했더니 컨디션이 확 떨어지네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아유, 화이팅입니다. 오늘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좋습니다. 예. 네네. 예.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4개구 중에서 오늘은 영통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영통구 하면 신도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뭐 영통구가 이제 신도시는 분명하죠. 하지만 네. 신도시 이전에 네. 수원서 가장 외곽지대에 전원 마을 아주 옛 모습이 그대로 간직돼 있던 시골 마을이기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영통이 이제 새롭게 신도시로 들어선 게 정확히 22년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2000년에 네. 네. 영통 지역이 이제 분양되고 시민들이 입주를 했으니까 22년 신도시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영통 제가 또 결혼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양을 성대역적하고 영통구가 처음에 이렇게 정자지구, 영통지구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딱 뜨는 지구였는데요.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이 또 그 옆에 광교지구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요. 혹시 영통구에 대해 아시는 분? 아니 저기 그걸 떠나서 네. 후회 많이 하셨겠네요. 선택하셨을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파장동 살고 있는 저도 있습니다. 무슨 후회야 후회는. 지구 선택을 잘못하셨네요. 그러게요. 아, 누구를 원망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돌고 돌아서 또 어느 순간 정자지구가 그쵸? 그죠? 최고의 그쵸. 또 네.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세상에 제일 좋은 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데예요. 맞아요. 예. 저희는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편해요. 음.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뼈를 묻어야겠죠. 저는. 그 익숙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익숙한 것. 네.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을 안 떠나고 맞아. 새로 또 뭐 재개발되고 해도 또 강남 살고 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익숙하거든요. 파장도. 제가 평생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네. 다 동네에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못 떠나시는 거죠. 우리는 뭐 동네 애들도 다 있고 그쵸. 뭐 가족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네. 좋아요. 저희 온 가족이 다 우리 동네에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못 움직이시는 네. 그 얘가 딴 동네 가면 혹시라도 텃세 받을까봐 그러시는 건 아니실까요?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소원이 또 은근히 있어. 아, 이름에도 김준혁입니다. 이사 갈지도 몰라요. 또. 자, 왜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제가 봐도. 답만 해주시고요. 네. 아니 그냥 뭐 또 너무 한 곳에 네. 오래 살아서 음. 한번 이제 동네 바깥 경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오늘 뭐 이렇게 영통 지역이 네.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나왔으니 혹시 또 압니까 영통으로 이사 올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영통하면 또 다른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글쎄 이 영통 지역은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삼성의 어떤 중요한 지역들이 다 지금 이제 영통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업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통 지역에 학교들이 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지역이 지금 영통 전체 지역이 일종의 이제 교육 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 또 네. 청년들의 젊은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돼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뭐 이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이 세 구에 비해서
영통구는 좀 훨씬 역동성이 강한 지역 같은 느낌을 수원 시민들이 대부분 아마 받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통구 하면 왠지 가서 놀아야 될 곳이 옛날에 남문이었다면 지금 영통, 물론 또 인계동도 또 말씀하시겠죠, 우리 브레이브하트님. 아, 당연히 지금 인계동이고요. 영통에서 좀 빠졌죠. 한 10년 전만 해도 영통이었죠. 근데 요즘에 뭐 인계동 쪽하고 네. 뭐 광교? 다시 그 광교는 그래도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네. 뭐 인계동하고 지금 뭐 역전 이 두 네. 군데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역전도요. 네. 역전은 젊음의 도시예요. 지금 아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저도 못 가겠어요. 아니 수원역이 전국에서 네. 서울역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맞아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원역에 하루에 60만 명이 그 인구 이동을 해요. 와. 상상을 초월하죠. 네, 예, 생각보다. 이거는 뭐 그 서울역 다음으로 네. 네. 뭐 대전역이나 부산역이나 혹은 뭐 대구역 이런 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 수원역을 통해서 다니고 있고 그 앞이 이제 우리가 흔히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맞아요.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많이. 지역이 어. 그 지역이죠. 저도 예전에는 거기에 그 제가 좀 좋아하는 수제 맥주집이 있어서 자주 갔는데 요즘은 잘 안 갑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젊은 친구들이 저희들을 보는 눈이 저 왜 할아버지들 왜 오는 거야?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가끔 집사람하고 그 젊은 혈기 좀 네. 느껴보려고 가끔은 가면 네. 먹고 오는 도중에도 보면 야 그래도 기운이 네. 좀 나는 듯한 왜 젊은 에너지를 친구들이, 받으신 거죠. 많으니까 어. 근데 거기 가끔 보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처럼 네. 그렇게 사람 많을 때가 있어요. 떠밀려 다닐 정도로. 오. 가끔은 수원 역전도 그 로데오 거리도 한번 그 안전요원 배치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 많아요. 수원시의 건의를 좀 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보니까. 예. 그렇군요. 영통하면 청명산 아주 깨끗하고 산책하기 좋기로 유명한데요. 청명산이 굉장히 좀 크지는 않지만 예쁘고 아담하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산입니다. 영통에서 제일 좋은 시민문화재가 영통 청명단오제거든요. 아. 예, 혹시 그 단오제 행사를 가보셨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못 가봤네요. 그 영통 청명단오제는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던 행사입니다. 2005년에 제가 그 청명단오제를 이제 기획을 했고 단오제 하기 전에 청명산에 가서 거기에 이제 옛날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산신제를 지냈었어요. 항상 아주 오랫동안 그 영통 지역은 이제 대대적으로 해주 오씨 집성촌이 있었거든요. 예, 그 오씨 성 가진 분들 중에 이제 본관이 해주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오랜 동안 그 지역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집안 분들과 함께 많은 그 영통에 거주했던 오랜 분들이 청명산에서 이제 그 거기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네. 그 청명 약수터 그 위쪽에서 이제 산신제를 지내고 그리고 산신제 지내고 와서 이제 단오제를 이제 행사를 치렀었는데 그런 그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영통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이 청명산 네. 많이 다니고 그 옆에 이제 좀 아래로 내려오면 독침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독침산이 예, 그 지금 이제 영흥 수목원 네. 그 산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독침산이고요. 그런 아주 몇 개 나지막한 산들이 지금 실제로 있고 영통 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이 좀 바뀌어 버렸지만 그 용인시로다가 경희대학교도 예전엔 큰 틀에서 이제 수원 안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매미산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매미산을 같이 다니는 그래서 청명산 또 독침산? 독침산은 또 영흥산이라고도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또 매미산 요렇게 해서 영통 시민들이 이제 산책과 또 좋은 공기를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자연 기반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지나다 보면 별로 산이 안 보인 것 같았는데 산이 의외로 네. 제가 웃긴 얘기 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세류동에 조그만 산들이 있었는데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까까산, 대머리산 이게 있었어요. 조그만 언덕인데 근데 그런 언덕들이 지금은 싹 밀리고 집이 들어왔지만 산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게 나무가 없잖아. 맞아요. 아. 민둥산. 예전에는 아. 다 민둥산이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좀 어렵고 하니까 나무를 떼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다 베서 없어지는 것이고 제가 어려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수원에서 이제 나무를 하려면 근처가 다 베어져 갖고 광교산 저 깊숙이 그래서 이제 용인 쪽까지 가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뭐 저 성복동 네. 뭐 또 그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 수지까지 네. 넘어가서 이 저 뭐야 지금 이제 13번 종점 거기 글로 이제 가게 되면 광교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 수지로 넘어가는 그런 옛날 네. 그 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저 하광교에서 소류지라고 있잖아요. 그 저기 네네. 하광교 위에 이제 작은 연못 네. 소류지에서 그대로 이제 그 수지로 넘어가는 이 달구지 길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글로 넘어가 거기서 이제 나무들을 해갖고 와서 다시 이제 수원으로 들어오고 했었죠. 그러니까 깎아산, 뭐 대머리산 이런 산들이 수원의 곳곳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어려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웬 송충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치. 좀 힘들었었죠. 또 그런 데서 비료보다 또 타고 내려오면 또 제맛이죠. 비료푸드에 타는 1인 음. 브레이바트님 정말 개구쟁이였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팅커벨님은 네. 영통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신가요? 저는 광교 호수공원. 강교 광교 호수공원도 호수공원. 네, 영통구에 포함되는 거죠. 제가 예. 영통에서 가서 살았던 곳은 광교 이동에 그 호수공원 일대 하동이라고 하죠. 하동. 네, 거기서 2년 살았죠. 거기 쪽은 이제 부천 주로 아니에요? 신대저수지 쪽에서 네, 있었죠. 네, 네, 맞아요. 그 이제 광교 호수공원은 지금 이제 하나의 호수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네. 지금 이 광교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거기가 두 개의 저수지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원천동의 원천저수지, 아까 말씀하셨던 네. 하동의 신대저수지 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지금도 물론 저수지는 나뉘어져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숲길로 네.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의 광교 전체 이제 호수공원으로 이름이 되어져 있죠. 네. 예전에는 이제 수원에 유원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유원지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곳이 이제 원천 유원지였죠. 네. 원천은 이제 우리가 먼해 이 천이 네. 길게 멀게 나간다. 그래서 먼해에서 출발한 천이 아산만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한자로 쓰면 멀 원자 내천자에서 원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건데 아무래도 그 저수지가 이제 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좀 술 마실 수 있는 네. 기분 같은 게 좀 네.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원에 이제 그 정조 때 만든 저수지가 몇 곳이 남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현대 만든 저수지가 이제 원천 저수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원천 저수지를 이제 60년대에 당시에 이제 위락시설 조성하는 과정에서 네. 유원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뭐 이제 배 타는 보트 시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횟집 이런 네. 것들도 좀 만들어졌고 또 그 옆으로 이제 숙소들도 만들어졌고 수원에서 이제 제일 컸던 풀장이 원천에 있었죠. 제일 1호 풀장은 이제 지금 광교공원 그 저기 연무동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강감찬 장군 동상이 네, 만들어져 네. 있는 그곳이 공원인데 거기가 원래 광교 풀장, 광교 네, 수영장이었죠. 네. 거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두 번째가 만들어진 곳이 삼풍농원 수영장. 네. 지금도 삼풍농원 수영장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곳이 이제 원천에 바로 파도 풀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파도가 칠 수 있게 이렇게 쫙쫙쫙쫙 됩니다. 그 에버랜드에 가면은 그 네. 그 네. 수영장 있죠. 네. 거기에 캐리비안 베이 네. 거기 보면 네. 막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막 치고 막 네, 네. 나가잖아요. 네, 네. 이 원형이 바로 이 광교 네. 원천에 있는 파도 바로 풀장. 파도 풀장. 아, 예, 근데 그때 그래서- 당시에는 파도가 잔잔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그때 원천랜드 그쪽에서 막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쪽에서 옛날에 유머 1번지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 뚝에서. 저도 몇 그래요? 번을 가면 개그맨들 거기서 많이 봤거든요. 유머 1번지 촬영을 많이 해요. 방뚝에서 네. 어, 그때 김학래 씨 뭐 그 김학래 씨 와이프 뭐 거기 단골로 나와서 거기 촬영 많이 했었어요. 새록새록한. 네, 그러니까요. 유명하죠. 그 원천 저수지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죠. 1969년에 네. 이제 고은 선생님이 쓰셨던 시인데
그때 이제 이 당시 문인들이 네. 다들 뭐 돈도 없고 가난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야 수원에 원천 저수지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술이나 한 잔 먹자라고 해서 문인들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술 한 잔들 드시고 이렇게 그 노젓는 배를 이제 네. 탔죠. 타다가 이제 노를 놓친 거야. 네. 노를 저었다. 노를 놓쳤다. 네. 그리고 물이 보였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럼 빠진 아. 거예요? 아니 빠진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노를 젓다 보니까 노 짓는 데만 이제 신경을 네. 쓰니까 어. 실제 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노를 놓치고 나서 진짜 전체를 보게 됐다라고 네. 하는 굉장히 철학적 시가 있어요. 아주 단편. 그 고은 선생님 시 중에 이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네. 내려올 때 보았다. 이 시, 요게 이제 아. 하나 짧은 시처럼 바로 아, 이제 있네요. 그 다시 한번 정확히 거운님 해줘. 순간의 꽃 순간의 꽃. 예.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그게 시예요. 그게 네. 아주 짧은. 짧은. 네, 순간의 꽃 그 시집이 다 이렇게 짧은 시들만이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원천 저수지에서 아. 썼던 이제 그때 순간에서 네. 딱 써서 나온 시죠. 그래서 저는 원천 저수지 앞에 이런 시 정도는 좀 붙여놨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좀 하는 아쉬움도 있고 원천은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 사실은 유원지로 좀 소문이 좀 났었고 수원 사람들은 이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결혼했던 사람들은 네. 결혼식 끝나고 다 원천 저수지 가는 게 관례예요, 관례. 예. 거기서 이제 일단은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거하게 술 한 잔 먹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는 게 어. 아주 일반적인 예였고 원천 저수지 안 가면 결혼식 안 한 거야. 야외 촬영 많이 했죠 거기서. 어. 혹시 거기서 하셨어요? 야외 촬영? 저희는 다른 데 갔습니다. 아. 어디서 하셨습니까? 수원에서 안 하셨어요? 예, 화성에서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원천랜드가 네. 그 후에 유원지가 랜드로 바뀌면서 유명했던 게 있어요. 원천랜드에서 네. 바이킹. 바이킹 있었죠. 예, 그 바이킹이 월미도 바이킹에 더불어서 양대 산맥 아. 이 정도로 소문 나가지고 많이 부산 오면 사람들도 좋겠다. 오면 원천랜드에서 바이킹을 타고 간 아.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천 저수지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곳이 세 곳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라진 저수지가 율전동의 반밭 저수지라고 네, 있는데 낚시터. 거기서 한번 이제 제가 경험했었고 아. 또 장안구의 만석거 네. 저수지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그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원천동 사는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갔다가 걔네들이 막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막 놀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난 뭐 그냥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고 했다가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예. 그 뒤로는 제가 수영장 근처도 안 갑니다. 아. 예. 지금까지도 안 갑니다. 세 번이나. 근데 제가 지금 네. 교수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세 군데 딱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뭘 잡으러 가셨네. 뭘 잡으러? 이 학생을 잡으러 갔는지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두 번은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때. 때. 예, 브레이브 그럼 고기 잡으러 하트님. 갔네. 그럼 고기. 중고등학교 같으면 유학생 잡으러 갔을 확률이 높은데 네. 초등학생이면 고기를 잡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빠지셨으면 물에 대한 공포도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시 또 살아나셨잖아요. 아니 그 여기 그쵸.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데 네. 여기 수영장이 있잖아요. 네, 내가 여기 세천이요? 정말 오고 싶었는데 네. 수영을 못해서 제가 수영을 좀 못하는데 내가 수영을 진짜 배웠었어요. 이를 물고 그래서 광교 풀장에서 그 이제 RCY 그 적십자 네. 하면서 이제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을 좀 그 곧잘 좀 했었어요. 하다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좀 사고가 나가지고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하체 전체가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뭐 너무 심한 흉터 때문에 아예 그 물가를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10년 그 흉터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뭐 피부 이식 수술하고 이러면서 이제 흉터를 지웠는데 그 뒤에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수영 배운 거를. 맞죠. 아.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음. 다른 트라우마가 있으면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대학 1학년 때는 뭐 그냥
화상을 심하게 입는 바람에.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전 아직도 수영 못해요. 저도 아유 나는 저 보니까 현에 타는 왕복 건널 정도 같은데. 딱 해병 출신인 것 같잖아요. 지금 헤어스타일 오늘 깔끔하게 하고 오셨거든요. 저도 속초에서 네. 죽다 살아나가지고 저는 그때 이후로 물에 잘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영통이라고 하면 네. 영통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네. 영통구. 그 영통의 이제 그 지명 유래를 보게 되면 영통은 뭐 염통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염통. 우리가 염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소염통, 뭐 네. 돼지 염통, 사람 염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염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그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수원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원에 이제 산신제를 했던 데들이 많이 있어요. 광교산에서도 이제 산신제를 했었고 네. 또 칠보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당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영통 같은 경우도 이제 청명산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신령이 통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영통이다라고 하는 이제 지명으로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이 지역은 좀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영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좀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들죠. 영통은 이제 뭐 크게 보자면은 거기에 이제 지역이 뭐 망포동, 네. 망포동도 지금 영통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망포가 이제 발알망자, 포구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망포동이라고 하는 지명도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 망포동 일대까지 크게 물길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구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네. 예전 사람들은 이제 그 배가 많이 들어왔고 곡반정동 이런 데까지도 이제 다 배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망포동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제 예전 포구가 있어서 그 포구를 멀리 또 바라보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망포동 뭐 이런 이름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 지역은 이제 그 이 지명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보다 여기는 좀 세련된 그런 느낌 같은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새롭게 아마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 영통에는 혹시 문화재 같은 거 없었을까요? 영통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거기가 이제 시몬 선생님. 네. 시몬 선생님이 세종대왕 장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교박물관 옆에 네. 시몬 선생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또 해령군이라고 조선시대 저 왕자 무덤도 거기에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유명한 분들 그 무덤이 문화재로 기념물로 다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이제 그곳에 있는 거죠. 시몬 선생님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세종대왕의 장인이잖아요. 네. 세종대왕의 장인이 수원에 묻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수원에서 됐을까요? 대표적인 성씨 중에 한 성씨가 청송심씨가 있어요. 심씨. 네. 우리 저 심재덕 시장님 네. 다 그 심씨들이죠. 근데 이 심씨들이 수원에 이렇게 많이 정착을 하게 된 이유, 특히나 이제 광교 지역 지금 그 광교 지역은 심씨들이 그 대거 집성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된 거냐? 시몬 선생의 아버님이 심덕부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무반인데 이분이 그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 왼팔 하는 무반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오른팔 뭐 왼팔 하면 최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그 태조 이성계의 측근 무사 한 분이 이질환이라는 분이에요. 이질환. 성이 이씨고 이름이 질환인데 이 사람 원래 그 여진족 출신입니다. 원래 본명은 이제 퉁두란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진족의 한 부족의 추장이었는데 이성계하고 1대1로 이제 무술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형하기로 한 거죠. 퉁두란이 이제 이성계한테 진 거예요. 그 또 여진족에서 뭐 날고기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맞짱 깐다고 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성계하고 맞짱 까서 져가지고 동생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인으로 귀화를 합니다. 오. 귀화를 해서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이씨성을 하사해서 이지라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단한 무예 소유자이자 태조 이성계 최측근이 이제 심덕부였는데 네. 이 심덕부가 이제 조선 건국하고 나서 원했던 자리가 수원 부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이제 수령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이 수원 부사가 네. 가장 가고 싶은 지방직이었어요. 어. 이곳이 최고 아주 요직 자리였고 여기를 거쳐야지 나중에 이제 뭐 중앙에 아주 요직 뭐 판서 정도로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정조 때는 물론 이제 판서를 한 사람만이 이제 수원에 수령으로 올 수 있게 제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이제 넘버 2에 해당되는 이제 지역 한성 다음이 이제 우리 수원이었었는데 근데 그 심덕부가 이제 수원에 그 자리를 잡고 수령이 되고 태조 이성계가 수원에다가 심덕부한테 네. 땅을 많이 하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이동 일대, 이이동, 하동 그 일대는 거의 다 대부분 청송심씨 땅들이었죠. 원천동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 일대 와. 전체가. 그러니까 그 심원 선생이 이제 그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 세거지 바로 이곳에 우리 저 이병철 회장 그 이건희 회장이 네. 이몽리에 그 맞습니다. 묻혀 있잖아요. 네. 그곳이 바로 삼성가의 원래 거기가 이제 그 터예요, 터. 그래서 그 선대들 묘소들도 다 거기다 있거든요. 네.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우리 어려서는 거기가 이제 안주골이라고 하거든, 안주골. 그 동네가 안주골인데 네. 안주골로 이제 우리가 많이 다녔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옛 지명의 영통에도 네. 그 안골, 네. 안골도 있고 또 죽골도 있고 여기는 이제 합쳐서 안주골인데 아. 그 영통 지역은 안골, 죽골 이렇게 이제 같이 다 나뉘어져 있죠. 죽골입니까? 죽골입니까? 죽골, 죽골. 대나무가 많이 있는 네. 골짜기다 해서 아, 죽골. 예, 안죽. 술주자인 줄 알았죠. 저는 네. 안죽골이라고. 술을 역시 주님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르시군요. 네. 아, 정말 역사가 깊네요. 이런저런 문화재가 이렇게 많다는 그래서 게. 지금 광교박물관 가면은 네. 매우 특별한 문화재가 나와 있는데 네. 그 이제 이 해조씨 집안 중에 네. 해조씨가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거기 집안에서 이제 그 이제 한 뭐 안방마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 이제 안방마님한테 이제 옷을 잘 입혀서 이제 땅에다 묻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가 아마 석회질이 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광교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 무덤들을 다 이장을 많이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당시에 사용했던 그 옷 의상부터 시작해서 그게 안 썼고 아, 보존이 된 거예요. 그 석회 때문에 네. 안 썼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그 저 18세기 그때 이제 그 수원 지역 양반 사대부도 여인들의 복식 네. 이거를 갖다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로 해서 현재 광교박물관에 다 잘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영통이 이제 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예전의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사라지기는 했지만은 그 해주시 집안 분들이 옛날 사진들을 참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광교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 옛 사진들 이것들을 통해서 옛 영통의 모습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야 다 기억하죠. 그 어려서 있었던 모습들을 다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모습들은 이제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제가 수원서 평생 살면서 그 옛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데들은 그렇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세류동에 보면 이제 세터라는 데가 좀 남아 있고 또 영통에도 이제 벌터 정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영통 쪽에는 이제 그렇게 옛 모습 남은 데는 없고 장안구 쪽은 아직도 좀 그쵸. 있죠. 연무동이랑 연무동도 그렇고 우리 동네도 그렇고. 파장가. 아,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벌써 끝나는 거예요? 네, 영통구의 문화와 또 영통구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 우리가 이렇게 토크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잘 갑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 혹시 여쭤볼 거 있으실까요?
우리 팅커벨님. 아, 저는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메모를 열심히 해서 저는 궁금한 게 정말 분명히 이게 끝나고 나면 가서 네. 이제 그 파일에다 넣거든요. 이제 저도 지금 이 동네마다 구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교 이동에 살았지만 그때 그 호수공원 돌고 행정구하고 막 이제 다르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근데 계속 배우고 다음에 또 동으로 넘어갈 때 그때 네.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5회차 영통구지만 네. 다음 차시 6차시부터는 이제 동으로 쭉 깊숙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브레이브하트님 우리 팅커벨님이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실수록에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런 거 보시면요, 김준혁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거 자제하십시오. 제가 와, 이거 뭐 수험생이 이거 공부하는 거지.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단순 암기를 조금 장기화하려면 또 보고 하다 보면 그래서 훌륭한 자세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정조의 후예예요. 정조가 익히는 걸 잘했거든. 이렇게 열심히 그래가지고 했으면 신하들이 와. 정조한테 아니 일국의 국왕께서 네. 승정원에 승지들이 다 적는데 왜 전화가 그렇게 적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내가 기억을 하고 네. 그래서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다.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적어놓은 그 종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저는 파일에 꽂아놔요. 하이를 꽂잖아요. 이럴 수가. 지금까지 저- 녹음했던 것들 다 제가 스크랩하고 있어요. 이거 나 이거 어떡하죠? 불안한데? 이런 대답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이정미 대표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김준혁 교수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영통에 사시는 분들이 좀 문화적으로 더 많은 좀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통구만 문화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의외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데는 다 뭐 이런 극장들도 다 있고 공연장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네. 장안구에도 SK 아트리움 있고 네, 맞습니다. 팔달구에도 그 경기 아트센터도 있고 권성구에도 지금 이제 대규모 문화복합시설 짓고 있는데 영통구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통구의 그런 좋은 공간들 광교가 신도시 만들고 하면서 막 다 그 행정타운도 만들고 다 했는데 문화공간을 만들지 않은 것은 굉장히 그 좀 아쉬운 대목이고 네. 나머지 공간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그런 그 시민들이 정말 더 좋게 또 문화예술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김준혁 교수입니다. 박수. 와. 근데 혹시 영통에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그런 공간을 질 수 있는 땅은 이제 뭐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걸 갖다가 또 뭐 못 만들 리는 없고 다행히 이제 영통에 수목원이 좀 들어왔으니까 네. 그 수목원을 이제 잘 활용하고 또 세계적인 좀 명소로 만드는 일을 하면 좋겠죠. 인간이 그 자연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는 공간 자체, 마을 그 자체를 자연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고 또 물이 잘 흐르는 곳, 이제 그곳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게 치자면은 영통이 바람이 잘 흘러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이제 아파트 숲으로 다 바뀌어 있지만은 네. 이 아파트 숲 안에서도 시민들이 새롭게 생활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바람길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물길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함께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영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다시 쳐야 되죠. 오, 와.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람길하고 물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바람과 물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가 그게 풍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 우리 추천곡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날도 춥고 하니까 그 예전에 제가 좀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겨울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겨울아이 노래를 한번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또 사회자님 오늘 또 생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수. 와. 네, 저 겨울아이입니다. 겨울아이. 네,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하나 더 추천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부를 너의 이름? 네. 네. 그거 하나 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부를 너의 이름. 네. 네, 이렇게 제가 음악 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로라 윤양호. 브레이브하트 이용수였고요. 네, 은은하님 이은입니다. 예, 김준혁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 추운 겨울 너무 힘들게 지치지 마시고 힘내서 얼음을 지치면서 거꾸로 땀을 흘리는 그런 건강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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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와서 눈이 부시는 아침 햇살에 곱게 깨어나지.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은 그림자, 잡을 수 없는 빈손짓 아쉬움으로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는 너의 모습이여.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 고도, 홀로 외로움에 떨 때 함께하며,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 슬픔, 나보다 더 아픈 가슴을 위해 우는, 아 이제 내가 부른 너의 이름은 사랑.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 기다림, 부를 수 있는 이름만으로도 좋으며,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은 너의 이름이여.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 고도, 홀로 외로움에 떨 때 함께하며,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 슬픔, 나보다 더 아픈 가슴을 위해 우는, 아 이제 내가 부른 너의 이름은 사랑.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 기다림, 부를 수 있는 이름만으로도 좋으며,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은 너의 이름이여. 마침내 오지 않아도